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시가 제2의 9.11 테러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IS가 어제 뉴욕시 자폭 테러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초긴장 상태입니다. IS가 어제 뉴욕시에 대한 자폭 테러 위협을 담은 선전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에는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 34가 헤럴드 스퀘어 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공격을 준비하는 자폭 테러범과 수류탄을 들고 있는 대원들이 등장하는 중간중간에 맨해튼의 패밀리 레스토랑과 한인타운 인근의 의류 판매점 외부를 촬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폭발물이 조립되는 장면과 자폭 테러범이 폭발물 벨트 위로 자켓에 지퍼를 채우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선전 영상 초반과 말미에는 지난 13일 발생한 파리 연쇄 테러에 대해 연설하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새로운 영상에 뉴욕 시민들은 제2의 9.11 테러가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경찰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장면 몇몇은 과거에도 공개된 적이 있다며 뉴욕시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은 없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S는 지난 13일 파리 테러 직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타격하겠다는 경고 영상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약 3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경은 사상 처음 100명이 넘는 대테러 전담반을 꾸리고 중무장 경찰 수백 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맨해튼의 메이시스 백화점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는 3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지난 13일 1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큰 행사인 만큼 뉴욕시경은 보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사상 처음으로 100명이 넘는 대테러 전담반 산하 위기 대응팀과 중무장 경찰 등 수백 명을 투입하고 테러 방지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 당일 경찰과 순찰대원이 2.5마일 구간의 퍼레이드 구간에 배치되고 구체적인 동선과 보안 계획, 통행 제한 구역 등은 수일 후에 공개됩니다. NYPD 대테러 전담반은 뉴욕시의 이슬람 커뮤니티 등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감시가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빌 브런튼 시경국장은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올해 퍼레이드는 오전 9시부터 77가 센트럴파크 웨스트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비해 1,0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합니다. 또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석 달 이상 체류 시 입국할 때 지문을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도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거주 재외동포는 지문정보 제공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재외동포들의 지문정보도 수집하고 테러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범죄자 등이 한국 내에서 신분을 세탁하고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테러 예산을 약 1,000억 원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화생방 테러 대비해 가장 많은 약 300억 원, 생물 테러에 대비한 백신 비축 등의 260억 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25억 원, 방사능 테러 대비해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296억 원을 들여 무장 고속보트 5대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이 캐나다 토론토에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반대로 건립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캐나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조형물이 세워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례한 일본 정부의 작태에 대한 분노로 두 손은 꽉 말아쥐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한인회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캐나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세워진 첫 번째 조형물입니다. 소녀상이 해외에 세워진 것은
LA 그랜데이시 시립중앙도서관과 미시간 한인문화회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소녀상이 토론토 캐나다에 설치된 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후세들이, 캐나다에 사는 후세들, 2세대, 3세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더욱더 배우고 아픔이 있었던 것도 배우고. 소녀상은 경기도 화성 시민이 모금한 8천만 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토론토는 3.1 운동 당시 일제히 화상 제압리 학살 사건을 세계에 알린 스코필드 박사가 생활했던 곳입니다. 화성시가 올해 3.1절을 맞아 토론토시에서 스코필드 박사 동상 제막식을 한 것이 토론토 소녀상 설치의 계기가 됐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독립지사 34인 중에 한 분으로 선정된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제압리 사건을 전 세계에 고발해 주셨던 분인데요. 다행히 이곳에 우리 평화의 소녀상이 서게 됐고, 화성시는 앞으로 중국과 프랑스 등에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해 일본의 만행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드디어 이안탁 씨 재판의 종결을 알리는 판결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5년간 억울한 옥살이와 비극적 사건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25년 전 이안탁 씨를 방화와 살해 혐의로 기소했던 펜실베니아주 먼로 카운티 검찰이 이 씨에 대한 연방대법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8월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 씨의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형벌을 무효화하고 보석 석방을 승인했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989년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데이비 크리스틴 검사장은 이 씨의 유죄 판결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지만 그 판결을 유지할 법적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25년 동안 진행되어 이 씨의 법적 공방은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아온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오랜 세월을 끌어온 슬픈 사건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됐다며 조만간 중부지법에서 이 씨 재판의 종결을 알리는 판결문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플러싱 모처에서 지내고 있는 이 씨는 정기적으로 가족들을 만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유니온 상가 거리의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플러싱 경제 향상 지구가 내년부터 이 지역 거리 정화 활동을 확대 실시키로 했습니다. 플러싱 유니온 상임 번영회는 플러싱 경제 향상 지구가 거리 정화 활동을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메인스트리트까지만 거리 정화 활동을 해왔지만 2016년부터는 퀸즈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플러싱 경제 향상 지구는 이달 중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유니온 소상인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니온 상가의 상인들과 주민들의 20.9%는 인도 청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6%가 선택한 감시 카메라 설치에 이어 해결이 시급한 문제 2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상됩니다. 투표 절차 간소화, 부재자 투표와 조기 투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뉴욕주 정치인들이 내년 1월 시작되는 새 회기에서 투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투표 독려를 위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는 법안 마련을 위해 여러 정부 감독기관과 유권자, 정치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는 조기 투표제 도입과 부재자 투표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기 투표제 도입은 지난 2013년에도 추진된 적이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낮았던 뉴욕주 투표율이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곤두박질치고 대안으로 추진되면서 본선거의 경우는 선거 15일 전부터, 예비와 보궐선거는 선거일 8일 전부터 조기 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주 하원 통과 후 상원을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한편 현재 35개 주에서는 이미 조기 투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를 노리는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쇼핑객을 노리는 절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국에서는 매 11초마다 한 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나 연말연시 시즌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쇼핑객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사건이 급증합니다. 뉴욕시경 관계자는 이달 들어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를 당하면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적극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차량 내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쇼핑하는 동안 운전자들은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 내 귀중품을 두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매한 물건들은 차량 트렁크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절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 역시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집 앞에 방치하기보다는 직접 우체국에서 수령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쇼핑할 때는 그룹이나 짝을 지어 하거나 가능한 낮 시간을 이용하고 주차장을 걸어갈 때는 주의를 살피라고 조언했습니다. 노숙자의 일부는 수용시설에 있다가도 다시 노숙자가 된다고 합니다. 노숙자 쉘터로는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뉴욕시 정부가 총 30억 달러를 투입하고 노숙자 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약 30억 달러를 투입하고 노숙자를 위해 15,000개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정부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노숙자 등을 위한 신규 아파트 7,500유닛을 새롭게 짓고 나머지 7,500유닛은 기존 아파트를 노숙자용 아파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아파트 거주자는 월소득의 30%만 임대료로 내고 각종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노숙자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민원전화 311에 접수된 노숙자 관련 민원 신고는 2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000여 건보다 35% 늘었습니다. 지난 2013년보다는 59% 증가했고 이런 추세라면 올 한 해 동안 33,500건의 노숙자 관련 민원 신고가 접수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노숙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임시거처가 아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지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빈 차를 노리는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 귀중품이나 값비싼 물건을 놓고 내리면 쉽게 타깃이 될 수 있는데요. LAPD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타운 내 차량 터리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PD는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 연시를 맞아 차량 절도 범죄로 한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LAPD는 무엇보다 차문이 열려 있거나 차 안에 고가의 물품이 보이는 차량들이 범행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ock your car, number one. You'd be amazed how many people leave their cars unlocked. Lock your car. Number two, if you have valuables in your car, hide them. 또 부득이하게 차 안에 물건을 둬야 하는 경우 차 안 좌석보단 뒤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차량 절도 범죄의 급증으로 현재 LAPD도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치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와 방심이 범죄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항상 확인하고 조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방 자체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일단은 문을 잠그고 그게 뭐 차량이 될 수도 있고 주택 자기가 집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귀중품 아무래도 조그만 물건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식적으로다가 차에다가 물건을 특히 값어치 있는 물건을 놔뒀다 하면 그건 자기 물건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한편 최근 LA 한인타운에선 매주 40여 건의 차량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필리핀의 국민 영웅 파키아오가 내년 필리핀 상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22년 대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필리핀 전역에서는 하던 일도 가던 길도 모두 멈췄습니다. 필리핀의 국민 영웅 파키아오와
미국의 무패 복서 메이웨더가 사상 첫 승부를 펼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It is so important because it's about time the Philippines get some recognition. 하지만 세기의 대결에서 파키아오는 졸전 끝에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대전료만 2,700억 원. 두 선수가 초당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돈잔치였다는 비난이 일었고, 경기 전 파키아오가 어깨 부상을 숨겼다며 성남 팬들은 거액의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패배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국민 영웅에 대한 필리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Proud pa rin. Proud pa rin tayo kasi hindi naman siya natalong bumagsak eh. Okay lang. Hero pa rin siya para sa akin. Proud, masaya, parang nakaka-proud maging Pilipino dahil kay Manny Pacquiao. 필리핀 빈민가 출신으로 세계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하는 신화를 세운 파키아오. 링 밖에서는 태풍 피해 이재민들에게 자신의 대전료 191억 원을 기부하는 등 통 큰 선행을 이어왔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복싱 선수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Ang kadahilanan is kumbaga gusto kong tumulong, gusto kong ipadama ang tunay na tulong talaga. 일각에서는 오는 2022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후보는 4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파키아오는 올해 36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인 파키아오의 성적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본회의 출석 횟수가 고작 4번. 의정 활동도 저조합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파키아오를 영입하려는 각 당의 공세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설의 복서 파키아오가 정치라는 링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검찰청이 체류 신분을 이유로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한 유티카 학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유티카 학군은 지난 2007년 17세 이상인 불체 신분의 학생들에게 각종 신분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입학하는 데 차별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체류 신분 확인을 위해 증명서를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불체 신분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이 어제분 시속 56km가 넘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헤어 국제공항은 동서방향 가용 활주로 5개 모두가 폐쇄되면서 수백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이착륙 지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헤어 공항은 평일 낮 시간대에 3개의 도착편 전용 활주로와 최소 2개의 출발편 전용 활주로를 운영하지만 현재는 대각선 방향으로 난 2개 활주로만 열어둔 상태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9월 17일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일반 크레딧 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청자들이 여전히 체크나 머니오더를 이용하고 있어 시민권 신청 시 수수료를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것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N400 접수비 $595와 지문 날인 수수료 $85를 합한 $680입니다. 보통 1월에 접수하는 뉴욕시 킨더가든 지원이 이번에는 다음 달 7일부터 조기 접수를 받습니다. 시교육청은 어제 2016에서 17학년도 가을학기 킨더가든 입학 신청서 접수를 내달 7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5일 마감할 예정이라며 학부모들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대상은 2011년 출생한 뉴욕시 거주자로 거주지 킨더가든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여권 및 거주지 증명서류 2가지 등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약간의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로 가끔 흐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맑겠지만 지역에 따라 흐린 곳도 있겠고 추워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